출nhập 금지와 개항. 조선시대 제주의 출륙금지령과 개항은 제주도민들에게 큰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제주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되는 시기로 이때의 기억은 제주도민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제주의 출륙금지령은 조선시대 인조 7년 1629년부터 약 200년 동안 제주 사람들이 제주를 떠나는 것을 금지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독립국이었던 탐나가 고려와 조선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진상, 그리고 탐관오리의 수탈, 외구의 잦은 침입 등이 있습니다. 조선은 제주가 마을의 특산지로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의 넓은 중산간지대에 대한 개간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주 사람들은 해안 지역의 일부 땅만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야 했고, 좁은 경작지에다 척박한 농업 환경, 그리고 흉년 등이 겹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더구나 감귤과 전복 등의 해산물 진상과 한라산에서 생산되는 약재 진상 등 온갖 진상의 부담과 함께 자벽이나 잡세 납부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중앙관리와 지방토호의 이중수탈, 그리고 잦은 외구의 침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를 떠나는 유민으로 내몰았습니다. 제주를 떠난 유민들은 전라도, 경상도 해안과 심지어 중국 요동 지역의 어느 섬인 해랑도까지 떠돌았다는 기록도 확인됩니다. 당시 제주 유민들에게는 특별한 명칭이 따라다녔는데 한라산의 별칭인 두독야지, 두모악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제주민들이 제주를 떠나자 제주 인구는 급격히 감소되었는데 특산물의 진상과 근역 축소 등은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1629년 인조 7년 조정에서는 제주 사람들의 유출을 막고자 물리적으로 단순하게 육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출륙금지 정책을 실시하게 이릅니다. 출륙이 허용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과거 응시자와 공무를 바치러 가는 운반 책임자, 그 밖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사람만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출륙금지 이후 사람들은 더욱더 가혹한 진상과 자벽, 잡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출륙금지가 정확히 언제 해제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고통은 1894년 가보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중앙에 바치던 말과 귤, 전복 등이 진상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제주에는 근대식 행정체제와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새로운 행정관리가 등장하고 신학문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당시 조선에도 개항이 이루어지는데 이 개항은 제주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갑작스러운 외세와 서구 문화의 유입입니다. 바다에는 일본인 어부들과 외국 상선들이 출몰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 선교사들이 서구의 종교와 문화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토착 문화에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외래 문화가 전해지면서 제주 사회는 충돌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근대화의 시작, 신장로, 항구, 비행장. 1910년부터 해방이 되는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 제주는 어떠했을까요? 제주에는 1915년부터 지금이 도지사와 같은 지위의 도사에 일본인이 임명됩니다. 더불어 모든 관공서에도 일본인이 배치됩니다. 심지어 교육기관에도 교장과 교사들이 대부분 일본인으로 충원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제주에 임명된 도사는 경찰서장도 겸임하고 있어 제주는 행정과 경찰이 일원화된 일본의 직할지로 변모되어 갑니다. 일제는 우선적으로 제주에
신장로라 불리던 제주도 해안마을을 연결하는 일지도로를 개통하고 항만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 개발은 제주의 산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1912년부터 1918년까지 6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군대식 도로와 항구는 전통적인 제주 도심의 모습을 변화시켜 갑니다. 조선시대부터 제주에서 중심이 되었던 마을은 쇠락하고 항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마을이 발전하게 됩니다. 당시 대표적으로 성장한 마을로는 성산포, 서귀포, 한림, 모스포 등이 있습니다. 이곳 중에 한림에 있던 옹포리는 군소용 제조업 공장이 들어선 대표적인 곳입니다. 옹포리는 1912년 해안마을을 잇는 신장로가 생기고 우체국, 근대식 병원이 세워지면서 제주 북서부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특히 감태 공장과 통조림 공장이 우선적으로 들어섰습니다. 공장들이 들어선 이유는 과거부터 수질이 맑고 깨끗한 곳으로 유명한 천을 끼고 있고 인근에 근대식으로 만들어진 한림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자 생산과 운송에 아주 유리한 지리적 입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감태 공장은 1930년 전후에 일본이 한 제약회사에 의해 세워집니다. 이 공장에서는 감태를 가공하여 화약 원료로 쓰이는 염화가리와 의약품인 요오드를 생산했습니다. 감태가 산업 재료로 사용되자 전쟁터로 징용된 남자들 대신 아녀자와 해녀들까지 감태 채취에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해녀들은 일본, 러시아, 중국까지 강제 동원되어 감태를 채취하는 노역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해녀들 외에도 초등학교 학생들은 항공기 사용 연료가 되는 소나무 뿌리 기름 채취 등에 동원되기도 하였고 항공기용 알코올 연료를 뽑기 위해 고구마 재배에도 동원되었습니다. 감태 공장 외에도 통조림 공장이 들어섰는데 이곳에서는 쇠고기 통조림, 청어 통조림 등을 생산하여 일본군에 납품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는 하루에 400마리나 되는 소를 도살할 정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장이 가동되었다고 합니다. 해방 후 공장들은 개인 소유가 되어 용도가 변경되거나 문을 닫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이 옹포리가 근대 도시의 모습과 비양도가 한눈에 보이는 고즈넉한 해안 마을로 알려져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시 일본을 통한 자본의 유입으로 제주와 제주 사람들의 생활이 일부 향상된 것처럼 보였지만 제주의 자생적 발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현대사의 실현 제주 4.3 1930년대 이후가 되면 제주가 본격적인 일본 본토의 방어를 위한 병참기지가 되어갑니다. 제주는 중일전쟁 당시 일본에서 한반도로 무기를 운반하는 중요한 경로였으며 태평양 전쟁 때는 일본이 미국과의 본토 결전을 대비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일제 말기에 일본군은 미군이 제주를 함락시키고 본토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한층 더 군사기지화에 매진합니다. 이때쯤 제주의 많은 오름과 해안에 100여 개소의 각종 군사용 진지를 포함한 요새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시 용담동 정뜨르에는 육군 서비행장, 서귀포시 대녕읍 알뜨르에는 해군 비행장 등이 정비되고 새로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중에 제주시 용담동 정뜨르에 있던 비행장은 현재의 제주국제공항이 전신입니다. 해방 이후 제주에는 오랜 기간 제주 사람들 스스로가 기억을 망각해야만 했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섬에 불어닥친 광란의 역사, 4.3 사건이 그것입니다. 2003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확정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4.3 사건의 인명피해는 2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되고 강경 진압 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9,285동이 소각되었다고 합니다. 4.3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접수된 희생자와 유가족의 숫자는 희생자 14,032명과 유가족
31,255명이 보고되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 제주도에 주둔했던 7만여 명의 일본군은 철수하게 되고 군사시설은 모두 파괴됩니다. 제주의 관할은 패망한 일본군을 대신하여 미 군정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본으로 건너갔던 6만여 명의 제주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새로운 세상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흉년과 일자리 부족, 게다가 1946년 여름에 발생한 콜레라로 인해 수백여 명이 희생되었고 쌀 정책의 실패와 군정 경찰로 옷만 바꿔 입은 일제 당시 경찰의 악행이 이어지면서 한국 현대사에 있어 최대의 비극인 4.3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남노당, 즉 1946년 결성된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 노동당 무장대와 미 군정과 연합한 대한민국 정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이자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4.3 사건의 발단은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 제주도 대회에 참석한 군중들이 경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고 제주도 내 95% 이상의 직장이 참여한 대규모 민관 총파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이를 강경하게 진압하였고 육지에서 파견된 경찰과 서북 청년단의 테러와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반발로 1948년 4월 3일 남노당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일으키면서 제주 4.3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를 노래하는 섬 1. 총파업과 무장봉기 세력은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 중지, 남한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겁니다. 무장봉기가 발발하자 미 군정은 사태가 수습되지 않아 군대에 진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는 제주도의 사태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뛰어넘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키게 됩니다. 특히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에는 통행의 봉쇄와 마을에 대한 방화를 통하여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해변 마을로 강제 이주시키는 등 강도 높은 진압작전을 전개합니다.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탔고 마을 자체가 없어져 버린 이른바 잃어버린 마을이 수십 개소에 이르게 됩니다. 1차 4.3 사건의 상황은 1949년 6월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가 사살됨으로써 무장대는 사실상 괴멸됩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한 여파로 4.3의 상황은 2차로 연장되어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입산자 가족 등이 예비곰속이라는 이유로 붙잡혀 집단으로 학살됩니다. 또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 사건 관련자들도 즉결 처분되기에 이릅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족 지역이었던 곳이 모두 개방되면서 1947년 3.1절 발포 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제주 4.3 사건은 7년 7개월 만에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긴 세월 동안 제주 사람들은 4.3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대량 학살의 경우 국가가 표명한 공식 기억 이외에는 말할 수도 없고 기념할 수도 없었기에 주민들은 오랫동안 침묵으로 외면하고 수긍하며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1년 1월 마침내 많은 이들이 눈물과 노력으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4.3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기에 이릅니다. 제주의 시민사회와 민주인사들은 시민운동으로, 문학계와 영화계에서는 끝나지 않는 4.3의 비극을 소설과 영화로 조명했습니다. 현재 제주시 봉계동에는 당시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4.3 평화공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4.3 평화기념관, 희생자에 대해 참배를 위한 위령재단, 위령탑, 4.3 유해 발굴에서 확인된 유해를 봉안하는 봉안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4.3에 대한 기억,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작별하지 않는다가 발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평화를 노래하는 섬 2. 20세기는 대량 학살이 빈번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으면서 새롭게 탈바꿈해가고 있습니다. 아픔과 순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헤치고 일어나 평화의 섬으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 탐나국이 만들어지던 때에 제주는 우리나라의 지도상에서 변방 중의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주변국들과의 바다를 통해 자유롭게 오가고 별의 도시를 꿈꾸던 평화로운 바다 도시였습니다. 예로부터 도둑과 거지 대문이 없어 산무의 고장으로 불려왔던 제주였고, 사방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섬의 공동체는 다른 지역의 공동체보다 더 끈끈하였습니다. 한 집 건너 친척인 괜당 공동체인 까닭에 어찌 보면 도둑과 거지, 대문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마을 공동체의 유대와 협동을 중시해온 제주는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2005년 1월 27일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제주는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 지정은 정부 차원에서 평화의 실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었고, 일제강점기와 4.3의 아픔을 겪은 제주민들에게는 더욱더 값진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한소, 미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평화의 섬으로 주목받은 이후 다각적인 평화협력 사업을 실천하면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평화교류 중심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포럼이 정례화되고 제주평화연구원과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남북 장관급 회담 및 평화 관련 국제회의 개최, 제주강귤 북한 보내기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마중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4.3 특별법은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 및 지급이 이루어지고,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용인에 대한 직권재심 및 무죄 결정까지 잇따르면서 유례없는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십만 년 전 화산폭발과 함께 탄생한 섬 제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 세계가 인정한 생명의 섬, 생태의 섬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인 삶이야말로 가장 평화로운 삶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수세기 동안 자연과 공존하며 생태적인 삶을 살아왔던 해녀문화 공존 방식과 평화의 태도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구촌 평화를 만들어가는 생명의 길이고, 그러한 평화의 씨앗 틔우기는 오랜 시간 순환의 역사를 겪었던 섬 제주에서 출발한다면 훨씬 더 깊은 울림이 될 것입니다.